자, 특수 반죽의 가계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스타트법, 호밀종법은 사워도법으로 구분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포도 종법, 발효액종법, 이것은 액종법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시간에 나누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념에 대한 얘기를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중요한 겁니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알았죠? 자, 여러분들 사워도법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 하는 사워도 반죽하기의 수행 준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특성에 적합한 사워도 스타트를 만들 수 있다 했습니다. 사워 한다는 것은 시다는 얘기입니다. 신도 스타터, 그러니까 시작되는 반죽,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신반죽이라는 뜻입니다. 사워도가 온도와 시간에 따라서 사워도 스타트를 점검할 수 있다 했습니다. 최종 반죽의 물성에 적합하도록 사용수 온도와 양을 조절할 수 있다. 우리가 제빵을 하면서 사용수의 온도와 양, 사용수의 온도를 조절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발효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죽을 할 때 반죽 온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그것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반죽기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반죽기의 속도는 글루텐의 형성 과정과 아주 깊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죽기의 속도를 천천히 하게 되면은 서서히 전체 반죽이 글루텐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처음에 너무 속도를 빠르게 하게 되면은 반죽의 겉면만 글루텐이 형성되어서 속까지 글루텐이 제대로 형성되려면은 도리어 시간이 걸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죽기의 속도와 글루텐의 형성, 그리고 또 하나는 반죽기의 속도와 반죽의 마찰 계수가 높아짐으로 해서 마찰열이 일어나서 반죽 온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죽기의 속도는 스스로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다음, 스타트 상태에 따라서 최종 반죽의 적절성을 점검할 수 있다. 물론이죠. 스타트의 반죽 상태에 따라서 적절성을 점검할 수 있어야겠죠. 사워도법의 정리 이렇게 해놨습니다. 산미를 띤 발효 반죽으로 독특한 풍미가 있어서 유럽빵, 호밀빵을 이용한 빵을 만들 때 사용한다 했습니다. 사워도는 빵의 품질과 풍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워도는 공기 중에 천연 효모균을 이용하여 발효 반죽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시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워도우라는 것이 바로 호밀이나 기타 이 이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밀가루 이런 등등에다가 천연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효소를 모아서 빵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모으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사워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자에는 책자 211페이지에 천년 발효종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워도입니다. 사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워도는 이스트가 팽창에 필요한 생지 폐하나 산도의 조절 및 각종 발효 부산물인 풍부한 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사워도가 천년종이다 보니까 또
충분한 발효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이다 보니까 풍부한 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워도 반죽의 효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내가 설명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씩 이해를 해 나가는 버릇을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NCS 모듈에 있는 사워도우법의 발효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밀에는 효모 외에 많은 양의 젖상균이 존재하는데, 이 젖상균이 호밀의 당질을 분해하고 젖산 발효시켜서 기타 초산이나 에탄올, 탄산가스 등의 부산물을 생성하는 것을 사워도의 발효 원리로 적혀 있습니다. 호밀 가루와 물만으로 반죽을 시작하고 이것을 발종이라 합니다. 4, 5일 일정 온도에 방치하게 되면은 천연 효소가 모이면서 자꾸만 효소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먹이와 산소를 공급하는 해 나가는 것을 종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완성된 반죽을 초종 또는 스타터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스타터, 시작하는 반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초종은 폐하가 4.5 이하로 낮아지면서 효모가 활성화되고, 이 효모의 활동으로 알코올 발효가 촉진된과 동시에 에탄올과 탄산가스 등이 생성되어서 발효되고 숙성되고 부풀고 하는 것입니다. 초종은 사워도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본반죽에 넣기 전 1에서 3번 정도 종을 이어가고 발효시킨 반죽을 사워 반죽이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밀가루를 물만 넣어 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해서 가만히 놔두면은 공기종에 이스트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너무 오래 놔두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 날에 또 다른 호밀을 조금 더 첨가하고 또 산소가 들어가게 해서 물을 조금 넣고 이렇게 반죽해 놓으면은 다시 더 반죽 효모가 증식하면서 종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세 번 정도 내지는 4, 5일 정도 이렇게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사워 반죽이다. 이것은 천연 발효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워도우법의 발효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워 반죽을 발효할 때 발효 온도가 32도가 넘게 되면은 젖상균의 발효가 우세해지고, 25도씨 정도에서 발효하게 되면 이스트의 발효가 우세해지므로 사워 반죽의 균형 잡힌 풍미를 위해서는 29도 내외에서 발효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워 반죽으로 생성되는 젖상균은 식품에서 젖산과 초산의 생성에 의해서 풍미를 향상시키고 식품의 보존성이 높아지고 영양적이라든지 보건 효과와 더불어서 부푸는 팽창 효과의 극대화가 되는 점이 장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젖상균 및 반죽이 발효되면서 반죽 온도와 발효 온도가 높아지면 빠르게 산화되어서 점차 낮은 산도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산도 자꾸 나오는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산도와 빵은 여러분들이 보다 더 전문가가 될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는 일단 체크해 놓고 쉬운 것,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기초적인 것, 이런 것 먼저 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을 알려고 생각하면은 지쳐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따라와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사워도 반죽법에 반죽 온도 계산을 좀 거창하게 적어 놨는데 너무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뭐가 하나 얘기하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적었는데 마찰 계수는 기계의 마찰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반죽을 할 때 봐요. 반죽 결과 온도 곱하기 3 해서 실내 온도나 밀가루 온도나 사용수 온도를 빼준 것이라 하는데 요 변수가 실내 온도, 밀가루 온도, 사용수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 반죽 결과 온도에서 곱하기 3 한 것이 마찰 계수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초종과 종계 단계에서 보면은 반죽 결과 온도 곱하기 4 빼기 실내 온도, 밀가루 온도, 사용수 온도에다가 앞에서 만든 스펀지 온도, 요것은 초종 발종 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발종 온도를 넣어 가지고 계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가 4개면은 곱하기 4 해서 빼고, 변수가 5개면은 큰 변수를 따지면 되는 겁니다. 5개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변수가 있다면. 그래서 곱하기 5를 해서 변수를 다 더한 온도를 빼주면은 마찰 계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마찰 계수가 나오게 되면은 내가 사용할 물 온도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 반죽 온도가 27도라면 27도 곱하기 3 해나는 것은 사용할 물 온도를 큰 변수는 밀가루 온도, 실내 온도, 마찰 계수 요 세 가지 뿐이기 때문에 3 해놨습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희망 온도 곱하기 4 했습니다. 여기는 밀가루 온도, 실내 온도, 마찰 계수, 스펀지 온도에서 변수가 4가지이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한 겁니다. 이해갑니까?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줄 압니다. 금방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하나씩 내가 얘기한 것을 생각하면서 변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반죽 온도 계산을 해서 사용할 반죽할 때 물의 온도를 결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일단 이 얼음 사용량은 제껴두고라도 거기까지라도 여러분들이 꼭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워도의 반죽 보관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자, 사워도를 일반적으로 실내 온도 22도씨, 상대 습도 75도씨 조건을 해서 이물질의 혼입 없이 밀봉해서 보관한다 그랬습니다. 밀봉해서 이렇게 보관하는 사워도는 스타트 반죽은 여러분들 며칠 동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 조건이라면은 냉장의 온도에서 보관했다가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만들어진 사워도는 이물질에 혼입 없이 밀봉해서 보관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워종 만들기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앞에서 내가 얘기할 때 사워종은 호밀가루로도 많이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우리 책자에 있는 212페이지에 있는 화이트 사워종 만들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발효종을 생산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강력분에 물과 몰트만 조금 넣고 4, 5일 정도 반복하여 발효시켜서 종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사워종입니다. 화이트 사워종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워종의 하나로 풍미가 좋고 발효력이 우수하여서 제품의 노화에도 견디는 힘이 강하다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 212페이지에 나와 있는 화이트 사워종 만들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1차, 2차, 3차, 4차, 4일차입니다. 그래서 강력분 물 몰트 1차 배양분에다가 강력분 물, 2차 배양분에다 강력분 물, 3차 배양분에다 강력분 물 이렇게 넣어서 4차 할 때 리프레시 반죽이라 그래서 요것이 스타트 반죽입니다. 리프레시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스타터 반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랩으로 꼭 덮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며칠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읽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213페이지에 나오는 호밀 발효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워종입니다. 화이트종 반죽 1차 배양에다가 호밀분을 사용하면은 호밀 특유의 향을 보존할 뿐 아니라 발효력이 뛰어나 강한 효모균을 만들 수 있다 했습니다. 몰트를 처음에 넣으면 강한 발효균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호밀을 넣어서 반죽하면 호밀 천연 효모가 만들어지며 풍미가 발효력이 강해서 건강빵 제조에 많이 이용하는 것이 호밀 발효종이다. 또 화이트 발효종보다도 더 신맛이 많이 나는 사워 발효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호밀 사워종 만들기도 보겠습니다. 화이트 사워종과 마찬가지입니다.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책자 2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오랫동안 얘기 않도록 하겠습니다. 호밀을 강력분 대신에 호밀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일차가 끝나고 6일차 정도 돼야 리프레시 반죽, 즉 스타터 반죽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스타터 반죽이 되었을 때는 그 반죽을 이스트 대신에 적당량을 넣어서 반죽을 하는 겁니다. 다른 빵 반죽에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반죽 자체로 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반죽, 그러니까 이게 스펀지밥하고 똑같다는 거죠. 스펀지 반죽에 스펀지 도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 스타터 반죽을 넣어 가지고 균을 키워서 빵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천연 효모를 모아놓은 반죽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발효종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것도 그냥 빵 반죽할 때 스펀지 반죽에서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는 이스트가 들어가는 반죽을 하면은 스펀지 반죽법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것을 종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풀리시법, 배가법, 오토리지법 해라는데, 풀리시도는 밀가루 100에다 물 100, 그러니까 물이 많은 반죽을 풀리시법으로 스펀지를 만들고, 배가법은 물이 적게, 물이 60% 들어가는, 밀가루 대비 물이 60% 들어가는 종법을 배가법이라고, 이 오토리지법은 굵은 가루나 밀가루의 수화를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물에다가 먼저 담궈 놓는 법을 오토리지법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방법들도 스펀지를 만들면서 할 텐데, 여기는 천연 발효종이라기보다는 그냥 스펀지 반죽법의 일종이다. 물의 사용량에 따라서 폴리시법, 배가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효모를 함유한 인스턴트 식자재 해놨는데, 이거 그냥 여러분들 좀 약간 어렵습니다. 이름이 울모 인프라시 샤워 해가 사워정 분말이 나오는 게 있고, 울모 풀 샤워에서 이런 제품도 시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뉴잇 자연 발효 분말이라고 해놨죠. 내추라비, 이러한 것들이 제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식재료에 대한 공부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울모 인프라시 사원은 유럽빵이나 저당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고, 울모 풀 사원은 항상 균일한 맛의 유럽빵 및 저당빵에 이것도 적합한 재료이다, 이렇게 해서 인스턴트 식자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식자재 제품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 있습니다. 내추라비 같은 거는 파네톤의 빵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것이 내추라비다, 이렇게 하면 되고, 제뉴잇은 바게트, 치아바타, 포카치아, 그리시니 등 이러한 빵을 만들기 위해서 나와 있다. 그리고 이 사용량도 다 적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식재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라고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책자 교재 21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